안녕하세요. 시퀀셜 워크플로 완벽 가이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펑션 콜링과 워크플로 마스터 코스의 12번째 강의입니다. AI 에이전트와 LLM 애플리케이션에서 핵심이 되는 순차 워크플로 패턴을 다룹니다. 단계별 실행, 상태 관리, 에러 처리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차 워크플로란 무엇인지, 순차 실행 패턴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퀀셜 워크플로 클래스를 직접 구현하고 상태 전달 메커니즘과 스테이트 매니저 구현 방법을 학습합니다. 에러 전파와 처리 방법도 다루며 마지막으로 멀티 스텝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를 실습합니다. 실전 활용 사례와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총 10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순차 워크플로란 무엇일까요? 순차 워크플로는 여러 작업을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작동합니다. 각 단계가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을 실행하고 이전 단계가 완료된 후에야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작업을 작은 단위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순차 워크플로가 필요한 걸까요? 실제 현업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계발 씨는 입사 6개월 차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LLM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문서 분석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로직을 500줄짜리 거대한 함수에 넣었습니다. 문서 파싱부터 LLM 호출, 결과 저장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들어있었죠. 코드 리뷰 시간, 선배 개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코드는 한 달 뒤에 본인도 이해 못할 거라고요. 순차 워크플로 패턴을 적용하지 않으면 코드 파악이 어렵고 버그 추적이 힘들어집니다. 반면 순차 워크플로를 사용하면 코드 가독성이 향상되고 버그 추적이 용이해지며 테스트 작성이 쉬워지고 유지보수성이 증가합니다. 순차 실행 패턴의 핵심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순차 실행 패턴은 햄버거 조립 라인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빵을 놓고 두 번째 직원이 패티를 올리고 세 번째 직원이 야채를 얹고 마지막 직원이 포장합니다. 각 단계는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이전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계별로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둘째, 각 단계는 단일 책임 원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각 단계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함수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시퀀셜 워크플로 클래스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실행할 단계들을 리스트로 관리합니다. 스테프스 리스트에 각 단계를 저장하고 add 스테프 메서드로 단계를 추가하며 execute 메서드로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체이닝 패턴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add 스테프 메서드가 셀프를 반환하기 때문에 메서드를 연속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선언적이고 읽기 쉬워집니다.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함수들을 리스트에 저장했다가 실행 시점에 순서대로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입 힌트를 임포트합니다. 콜러벨은 함수 타입을, 리스트는 리스트 타입을, any는 모든 타입을 의미합니다. 시퀀셜 워크플로 클래스를 정해야 합니다. 초기화 메서드에서는 빈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리스트에 실행할 단계들을 저장할 것입니다. add 스테프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함수를 받습니다. 이 함수를 스테프스 리스트에 추가하고 셀프를 반환합니다. 셀프를 반환하는 것이 체이닝의 핵심입니다. execute 메서드는 초기 입력값을 받아서 각 단계를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리절트 변수에 초기 값을 저장하고 for 루프로 스테프스 리스트를 순회합니다. 각 단계 함수를 호출하면서 리절트를 넘기고 반환값을 다시 리절트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를 반환합니다. 체이닝 패턴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add 스테프의 셀프를 반환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이렇게 하면 메서드 체이닝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우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다트 add 스테프 스테프 1 다트 add 스테프 스테프 2 다트 add 스테프 스테프 3 이런 형태로 사용합니다. 코드가 한 줄로 이어지면서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체이닝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메서드 체이닝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코드 가독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 선언적 스타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태 전달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계발 씨가 순차 워크플로를 적용했더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값을 세 번째 단계에서 써야 하는데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그 값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각 단계가 단순히 하나의 값만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하려면 상태 전달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단계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전 단계의 결과를 보존하며 전체 워크플로의 컨텍스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태 전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태 전달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태 전달은 워크플로의 각 단계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커니즘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바통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릴레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각 단계는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만 처리하고 결과를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이전 단계의 출력이 그대로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태 객체를 활용하면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나 클래스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서 전달합니다. 스테인 매니저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인 매니저는 워크플로우 전체의 상태를 관리하는 클래스입니다. 내부적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get과 set 메서드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키에 접근하려고 하면 명확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스테인 매니저의 주요 기능은 4가지입니다. 첫째, 전역 상태를 관리합니다. 둘째, 키값상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셋째, 안전한 접근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넷째, 에러 처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 매니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인 매니저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초기화 메서드에서는 빈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이 딕셔너리의 모든 상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get 메서드는 키와 기본값을 받습니다. 딕셔너리의 get 메서드를 사용하여 값을 반환합니다. 키가 없으면 기본값을 반환함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set 메서드는 키와 값을 받아서 딕셔너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셀프를 반환하여 체이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has 메서드는 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 연산자를 사용하여 불리언 값을 반환합니다. 클리어 메서드는 딕셔너리를 비웁니다. 역시 셀프를 반환하여 체이닝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상태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러 전파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김계발 씨의 시스템에서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에러가 났는데 시스템은 계속 진행하다가 다섯 번째 단계에서야 멈췄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에러가 발생한 즉시 감지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들이 계속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러 전파가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에러를 발생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본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즉시 워크플로를 중단하고 명확한 에러 메시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러 전파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러 전파는 워크플로의 어느 단계에서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상위로 전달하고 즉시 실행을 중단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트라이 익세프트 블록으로 각 단계를 감싸서 에러를 포착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로깅을 하고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정보를 추가한 후 재발생시킵니다. 에러 전파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에러를 즉시 포착합니다. 둘째, 상위로 전파합니다. 셋째, 실행을 중단합니다. 넷째, 상세한 로깅을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러 전파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execute 에러 핸들링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초기 입력값을 받아서 리절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누머레이를 사용하여 스테프스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인덱스도 함께 가져옵니다. 각 단계를 트라이 블록으로 감쌉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합니다.
만약 요요가 발생하면 익세프트 블록이 실행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생성할 때 몇 번째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명시합니다. 로깅, 에러로 에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워크플로 에러로 감싸서 재발생시킵니다. 프롬 2를 사용하면 원본 에러 정보도 함께 보존됩니다. 모든 단계가 성공하면 최종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습, 멀티 스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봅시다. LLM 기반 문서 처리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것입니다. 4개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첫째, 문서 로딩 단계에서 파일을 읽어옵니다. 둘째, 텍스트 추출 단계에서 순수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셋째, 첨킹 단계에서 텍스트를 적절한 크기로 나눕니다. 넷째, 요약 단계에서 LLM을 사용하여 요약을 생성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인 함수로 구현하고 시퀀셜 플로로 연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RAG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멀티 스텝 파이프라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드 다큐먼트 함수를 정의합니다. 파일 경로를 받아서 파일을 읽고 딕셔너리에 담아 반환합니다. 익스트랙트 텍스트 함수는 문서 딕셔너리를 받아서 컨텐트를 추출하고 공백을 제거한 후 텍스트 키에 저장합니다. 청 텍스트 함수는 텍스트를 받아서 지정된 크기로 나눕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첨킹합니다. 서머라이즈 함수는 청크들을 받아서 LLM을 호출하여 요약을 생성합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API 호출이 일어나겠죠. 이제 파이프라인을 실행합니다. 시퀀셜 플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4개의 함수를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execute 메서드에 파일 경로를 전달하면 각 단계가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딕셔너리를 통해 상태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므로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를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스테인 매니저를 활용합니다. 3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데이터 검증 단계에서 필수 필드를 확인합니다. 둘째, 데이터 변환 단계에서 데이터를 가공합니다. 셋째, 데이터 저장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각 단계는 스테인 매니저의 메타데이터를 기록하여 워크플로 실행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단계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언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인 매니저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밸러데이트 데이터 함수는 데이터를 받아서 유저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배류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검증이 통과되면 스테이트의 밸러데이트들을 true로 설정합니다. 트랜스포엄 데이터 함수는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RAW 필드를 대문자로 바꿔서 프로세스드 필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의 트랜스포엄들을 true로 설정합니다. 세이브 데이터 함수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로직이 들어갑니다. 저장 완료 후 스테이트의 세이브드를 true로 세이브드의 현재 시각을 저장합니다. 워크플로를 실행합니다. 시퀀셜 플로를 만들고 새 함수를 추가합니다. execute에 초기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실행 완료 후 스테이트에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러데이티드가 true인지 세이브드이 언제인지 출력합니다. 이렇게 스테인 매니저를 사용하면 워크플로의 실행 상태를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흔한 사용 사례는 RAG 파이프라인입니다.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검색 증강 생성을 의미합니다. 4단계로 구성됩니다. 문서 로딩, 첨킹, 임베딩 생성, 벡터 저장입니다. 문서를 로딩하고 적절한 크기로 나누고 각 청크를 벡터로 변환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각 단계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임베딩 모델만 바꾸고 싶다면 해당 단계만 수정하면 됩니다. 다른 단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듈화된 구조의 장점입니다. 쉬운 유지보수와 유연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과 한계를 알아봅시다. 순차 실행은 각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단계가 많아지면 전체 실행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순차 실행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만약 서로 유존성이 없는 작업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렬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문서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독립적인 API 호출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순차 실행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맞는 패턴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차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차 워크플로를,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병렬 패턴을 사용하세요. 각 패턴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각 단계는 하나의 책임만 갖도록 설계하세요.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면 테스트와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하나의 함수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둘째, 단계 간 의존성을 최소화하세요. 이전 단계의 출력만으로 다음 단계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역 변수나 외부 상태에 의존하지 마세요. 셋째, 명확한 입출력을 정의하세요. 각 단계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반환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타입 힌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넷째, 철저한 에러 처리를 하세요. 예상 가능한 모든 에러를 처리하고 명확한 에러 메시지를 제공하세요.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 견고하고 유지보수하기 쉬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켄셜 워크플로우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순차 워크플로우는 복잡한 작업을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강력한 패턴입니다. 시켄셜 워크플로우 클래스로 단계를 관리하고 스테이트 매니저로 상태를 공유하며 에러 전파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실무에서는 RAG 파이프라인,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고 유존성을 최소화하며 철저한 에러 처리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